자, 저희가 이제 주변이 미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 인도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인도가 빅텍, 트위터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인도는 원래 극좌 세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나온 6.25에 대한 가장 빨갱이스러운 그 서적은 뭐냐? 6.25 전쟁 비사 Secret History of Korean War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캐나다 빨갱이가 쓴 건데 신문 기자였습니다. 이 책이 워낙 빨갱이스러워서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못했습니다. 영어책인데 이 책 누가 출판했냐? 인도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인도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영어로 나올 때. 워낙 빨갱이스러워서. 인도가 그렇게 빨갱이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인도에는 극좌 선동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인도 극좌 선동가들이 계정이 약 200개 정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위터는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극좌 선동가들의 계정을 풀어줬습니다. 친중 정책이죠. 인도에 흔들어서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트위터가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뭐 저기 뭐야 트럼프 계정도 날려 뭣도 날려 다 날렸잖아요. 그 저기 헌터 바이든 저기 그 중국에서 돈 먹은 얘기 하면은 전부 계정을 날려버리든지 혹은 그 얘기를 리트윗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얘기 이거 리트윗 못하게 만들고. 그럼 표현의 자유는 원래 트위터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지들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인도에 대해서 극좌 선동가의 계정을 풀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라는 위선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도가 당연히 여기서 완전 꼭지가 돌죠. 그래서 인도가 트위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 검열 잘한다며? 너희 사회의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검열하는 게 너희 사명이라며? 오케이. 너희 극좌 선동가 계정을 검열해서 다시 정지시켜 놓지 않으면 너희를 형사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일단 트위터에 인도 주재 현지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지에 없더라도 골석재판하는 거예요. 트위터 회장부터. 너 인도 땅 밟지 마라 이거지. 그 다음에는 그것에 기반을 해서 인도 내부에서의 트위터 서비스를 다 걸어버리겠죠. 인도 서비스 하나 준비시켜 놓고. 인도 사람들 소프트웨어 잘 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도의 벵갈로르 지역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단 검열 권한을 막 휘둘러 왔잖아요. 빅텍이 최근 들어서. 그럼 이제 각국이 너 왜 검열해? 그러고 푹 찔러넣어요. 그게 이제 폴란드 같은 데가 그러죠. 검열하면 100억 내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의 검열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이제 검열 반대로 칼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인도같이 야 너희 검열해. 극좌 선동가 검열해 임마. 너희 검열 안 해? 너희 검열 잘한다며. 검열하라고 칼 맞아요. 양쪽에서 다 칼 맞는 거예요. 검열한다고 칼 맞고 검열하라고 칼 맞고. 진퇴양난이죠. 빅텍이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 검열 못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성매매나 무슨 뭐 변태스러운 뭐 섹스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건 내리겠지만 정치적인 건 웬만하면 다 살려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다면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말은 되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뭐 해서 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니까 우리가 검열 하다가 갑자기 이쪽에 대고 여긴 표현의 자유. 그래서 극좌 선동가들을 다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 죽으려고 지금 완전히 무덤을 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인도의 지성의 수준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인도 지성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원래 거기가 수준이 높았고요. 불교 만들어내고 뭐 리그베다 철학을 만들고 이런 데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데인데 그때 영어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지식인들은 일단 영어를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정보의 풀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인도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성지 벵갈로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인도 인민당 우파 정당입니다. 인도 인민당의 그 국회의원입니다. 테자스비 수리야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트럼프에 대한 빅텍의 조치를 보면 이제 얘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아무한테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얘들이 전 세계 검열해서 지배하겠다는 소리다. 라고 인도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공격을 합니다. They can do this to anyone. 그러면서 트위터가 트럼프를 닫아 걸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각성시켜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발언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 이런 발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펴먹고 사는 짐승 중에 이런 울음소리 울부짖은 짐승 한 마리라도 본 적 있습니까? 이것들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저열하고 저수준이 된 것은 사실은 이것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지식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식인이라고 감히 자청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중, 표를 가진 유권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표를 먹고 사는 짐승한테 표를 주는 사육사입니다. 유권자와 지식인이 시그널을 잘못 보내서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여서 이것들이 이렇게 저열 비열해진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자, 인도 지성이 만들어낸 화끈한 단어. 저는 이게 2021년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식민주의, 디지털 컬러니얼리즘. 멋있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전 세계 민중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진정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을 과도 지배 집단, 올리가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쓰면. 저도 그래서 디지털 식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나서야 됩니다. 이번 선거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정말로 뭐 아무 흥미도 안 나서지만 선거는 한 번이고 선거 제도는 계속 반복된다고요. 이번 선거 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가 정비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당 후보 추천 사무원 참관인 모집을 합니다. www.lisol.kr/cb1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당을 접촉하고 후보를 접촉해서 이 선거 과정에 사무원 참관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투표하러 가보면 특히 이 지금 야권 쪽, 현재 야권 쪽에서 보낸 참관인들 보세요. 그냥 알바생을 보냈어요. 나이 드신. 다리 한 짝 쫙 뻗어갖고 이쪽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다리에 딱 올려놓고 여기서 저 휴대폰 걸어서 카톡질하고 있어요. 카톡질. 참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거기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일당 받아가는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표를 먹고 사는 짐승들, 여의도 짐승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유권자들의 문화와 행태가 성숙을 안 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 부정 논란이 있죠. 이거는 끝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선거는 아시다시피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의 명부, 전산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만에 하나, 그렇다고 전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 없습니다. 만에 하나 표를 만들어서 부어 넣게 되면 통합선거의 명부상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끝난 다음에 투표한 사람들,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선관위에 대고 나 투표했냐? 안 했냐? 만약에 했다면 언제 어디서 했냐? 라고 내 투표 정보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네트워크가 짜여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 참여자 신청 네트워크를 받습니다. www.lisol.kr/cv2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일부러 투표 안 해. 그리고 요 정보공개 청구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한 350만 표 됩니다. 그럴 겁니다. 한 40% 투표할 테니까. 그만 거기에 1%, 한 3만 5천 표 부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표할 때 표 과정에서 100장 중에 한 장은 투표 안 한 사람이 한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정보공개 신청을 3,000명이 했는데 그중에 2,000명이 했는데 그중에 1,000명은 진짜 투표하신 분이고 1,000명은 투표 안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한 10명이 투표한 걸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표를 막무가내로 부어놓는 거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의 제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투표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하려고 투표 안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정보공개 신청하자. 뭐 이런 말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하십시오. 마음에 정말 안 들면 투표장 가서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투표 당일날, 본투표 당일날,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주변에 전화를 하셔서 정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투표 안 하신 분들을 아름아름 주변에서 엮어가지고 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캠페인의 의미는 그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표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투표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